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가 된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이 바로 국민연금이었어요. 저는 1969년생인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부터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퇴직금도 받았고 20년 넘게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으니까 뭔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어요. 제 이름이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영업부장까지 올라왔으니까 나름대로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어. 아내는 처음에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물어봤어요. 갑자기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응,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하라고 하네.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명예퇴직을 거부해도 결국 다른 방법으로 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도 퇴직금에 가상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내는 52세이고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월 80만 원 정도 벌어오죠. 큰아들은 대학교 2학년이고 딸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고 딸도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학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매월 생활비만 해도 400만 원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월급을 45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으니까 아내 파트타임 수입까지 합치면 월 53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빠듯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 했죠.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어요. 명예퇴직 가상금까지 포함해서요. 이 돈이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였어요. 5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알아봤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수속을 밟으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알고 싶은데요. 저는 1969년생이고 2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답해 주더라고요. 1969년생이시면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55세시라면 10년 후에 수급이 가능하세요. 10년요? 그럼 조기 수령은 안 되나요? 조기 노령연금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셔야 하고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으실 때마다 6%씩 줄어들어요. 계산해 보니까 60세부터 조기 수령하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소득이 있으면 아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정확한 계산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 100만 원. 20년 넘게 꼬박꼬박 낸 보험료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마저도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대. 10년이요? 그럼 65세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 전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어. 아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퇴직금이 있긴 하지만 10년 동안 쓰기에는 부족하잖아요.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아직 2년 반이 더 남았고 딸도 올해 대학에 들어가면 4년을 더 다녀야 하거든요. 교육비만 해도 앞으로 4년 동안 2억 가까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계속 해봤는데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으로 10년을 버티려면 1년에 2,300만 원, 월로 따지면 19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생활비가 400만 원인데 아내 파트타임 수입 80만 원을 빼면 320만 원이 부족한 거죠.
그럼 제가 최소한 월 300만 원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55세에 새로 취업해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후 한 달 정도는 쉬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니까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구인 정보를 찾아봤어요. 제 나이대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45세 이하나 50세 이하로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20년 영업 경력에 부장까지 했으니까 어디선가는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첫 번째 면접은 중소제조업체였어요. 영업팀장 자리였는데 연봉은 3,2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전 직장 연봉의 70% 수준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20년 경력의 부장까지 하셨는데 여기서는 팀장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30대, 40대 초반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했어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떨어졌어요. 더 적합한 후보자가 있어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비슷했어요. 제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겠냐는 질문도 받았고 몸이 힘들지 않겠냐는 걱정도 들었어요. 한 달 반 정도 구직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퇴직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닐까요? 눈높이를 낮춘다는 게? 급여 조건이나 직급 같은 거 말이에요. 일단 일자리라도 구하고 보는 게 어떨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연봉 조건을 2,500만 원까지 낮춰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 드디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소유통업체에서 영업과장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연봉은 2,800만 원, 전 직장의 60% 수준이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새 직장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먼저 직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 직장에서는 제가 부장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권한도 있고 대우도 받았는데 새 직장에서는 신입 과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팀장은 저보다 7살 어린 42세였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존댓말을 쓰더니 며칠 지나니까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 부분 좀 다시 해주세요. 우리 회사 스타일하고 안 맞네요. 20년 넘게 해온 영업인데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받으니까 속상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출퇴근도 힘들었어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습니다. 20대, 30대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55세에 하니까 체력적으로 버거웠어요. 급여도 문제였어요. 세전 2,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세금과 4대 보험을 빼고 나니까 실수령액은 2,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로 따지면 183만 원 정도였죠. 아내 파트타임 수입 80만 원과 합쳐도 263만 원. 기존 생활비 400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매월 140만 원씩 퇴직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퇴직금이 3년도 안 돼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국민연금 받기까지 7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야근도 잦았어요. 전 직장에서는 부장이니까 팀원들한테 업무를 배분하고 저는 전체적인 관리를 했는데 새 직장에서는 직접 고객을 만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걸 다 해야 했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명예퇴직을 안 할 걸 그랬나 봐. 힘드세요? 20년 전 신입사원 때로 돌아간 기분이야. 나이는 55세인데 일은 30세처럼 하라고 하니까. 아내도 답답해했어요. 그래도 참고 다니세요. 지금 그만두면 더 찾기 어려울 거예요. 3개월 정도 다녔는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결렸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한테 불려갔습니다. 김 과장님, 적응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잘 안 나오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요. 실제로 제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글쎄요. 회사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얼마 못 가서 잘릴 거라는 걸요. 결국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더 적합한 부서로 이동시켜 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퇴직금은 6개월치 급여 정도 받았어요. 1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나왔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요? 적응이 잘 안 됐나 봐.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 그날 저녁에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들과 딸도 불러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 당분간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아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는 언제까지 일을 안 하실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거야. 딸이 말했어요. 아빠,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할까요? 취업해서 돈을 벌게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다니요. 아니야, 너희들은 공부에만 신경 써.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솔직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습니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5년만 더 버티면 되잖아요. 비록 30% 감액되지만 월 7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즉,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60세까지 5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퇴직금으로요? 응. 아내가 계산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퇴직금 2억이 남았다고 해도 5년 동안 쓰려면 1년에 4천만 원, 월 300만 원 정도만 쓸 수 있어요. 지금 생활비가 4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어떻게 줄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럼 결국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일을 하면 조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이력서에 1969년생이라고 쓰면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를 속이고 지원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니까 속일 수도 없었죠. 결국 일일 알바를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나르는 일, 마트에서 진열하는 일, 택배 분류하는 일 등등. 하루 일당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200만 원은 벌 수 있었죠.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와 허리가 아팠어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당신 몸 상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내 나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봐. 아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주말에 일하는 거였는데 하루 5만 원씩 벌어왔습니다. 아들아,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아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아는데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고생하는 거니까요. 딸도 과외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아빠, 저는 독학으로 해도 돼요. 과외비 아껴주세요. 아이들이 이러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아직 7년이나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으니까 뭔가 든든한 보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월 100만 원 정도로는 기본 생활도 어렵거든요. 게다가 받기까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그 공백기를 메울 다른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55세라는 나이의 현실이었어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취업시장에서는 이미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의 소중함이었어요.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일해야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정말 답이 없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못 버틸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건강 관리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올라가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나아졌어요. 일자리도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규직을 고집하지 말고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야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취업에서 밀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중장년 IT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용어도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녔어요. 3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정도는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간단한 홈페이지 관리도 배웠고요. 그 덕분에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사무보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20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체력적으로는 훨씬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이 50대 후반이셔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김씨, 나이 든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월 200만 원,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80만 원,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월 20만 원 정도 벌어와요. 총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죠. 생활비는 최대한 줄였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용돈도 줄였습니다. 월 350만 원 정도로 생활비를 맞췄어요. 그래도 매월 50만 원씩은 퇴직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150만 원씩 쓸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퇴직금이 8년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국민연금 받기까지 7년이니까 간신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은 다행히 국립대에 합격해서 등록금 부담이 줄었어요. 아들도 장학금을 받아서 교육비가 좀 줄었고요. 아이들이 정말 기특해요. 요즘은 부업도 생각하고 있어요.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것도 해보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고려 중이에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덕분에 체력이 늘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예전보다 줄었고요. 아내도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결속력이 강해졌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끼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이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딸도 말했습니다. 저도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더 알뜰하게 살게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10년이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못 버틸 건 없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국민연금만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1969년생은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 공백기를 메울 다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30대, 40대였을 때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도 들고 부동산 투자도 더 신중하게 했을 텐데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7년이 남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려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본이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7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그날을 목표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보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